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2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5.71% 상승한 96,3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간만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HLB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장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코스닥은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고요. 사실 오늘 이 5일선을 하회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만약 오늘 5일선이 하회를 한다면 약 한 3, 4일 정도는 약간 더 비실한 시장의 모습을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유가가 반등을 해줬어요. 오후에 유가가 반등을 해주면서 미국 선물 시장이 올랐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V자로 반등을 해주는데 쉽사리 죽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기간 조정을 하려는 모습. 근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 특징이 뭐냐면 요 근래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테마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고, 테마가 상당히 빨리빨리 돌아요. 이게 시장의 특징이니까 뭐라 그럴까, 아직 시장이 완전히 안정화 단계에 들었다고 보기 좀 그렇잖아요.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들었다라고 가늠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일단 코로나19가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이제 외국인들도 좀 들어와야지 그때 이제 좀 시장이 안정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당분간은 이렇게 변동성이 큰, 그리고 순환매가 빠른, 매우 빠른 그런 시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좀 빨리빨리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잘 끊어치는, 잘 먹고 잘 빠지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를테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전형적인 예인 것 같아요. 시장을 보시면 어제 이런 하락, 오늘 그리고 시초카 개파락,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리는 냉온탕, 쉽게 말해서 매우 빠르죠.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얘도 보니까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셋 다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변동성이 상당히 이렇게 좀 크게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끊어 드시면 나름 수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HLB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이틀 전인가요? 나름 뭐 일단 LB는 크게 보셔서는 이런 큰 박스권을 일단 돌파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했었어야 되는데, 나름 시그널을 보여준 게 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날 약간 거래 들어오면서 미세하게나마 좀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어저께가 좀 사실은 의미가 있었죠. 물론 마지막에 시장이 좀 빠지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나름 윗동네로 여기 다시 한번 더 큰 박스권으로 이동하려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오늘 정도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큰 박스권에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그 이유도 한번 좀 살펴봤죠. 뭐 절대적인 이유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유증 1차 발행가의 산정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그럼 성공적인 유증을 위해서는 마지막 일주일이 더 중요하구나. 물론 한 달 동안의 가격도 산출 근거가 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 더 큰 비중을 두는 거는 1차 발행가 거래일 전 7일이 좀 더 비중이 많으니까 그게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좀 더 윗동네로 이사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런 시그널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매우 양호해요. 이런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보셨어요. 그리고 저도 설명을 좀 많이 드렸어요. L생을 보시면 이 당시 때 이렇게 큰 상승 뒤에 완연한 이렇게 하락, 그리고 브레이크 걸리면서 기간 조정, 그 와중에 좀 더 세밀하게 보시면 나름 꼬리 장악, 그러면서 박스권 돌파, 기억이 나시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요. 그 당시 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당시 이후에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어요. 그래서 3만원 넘게 갔다가 다시 얘도 이제 재정비 들어갔죠. 계단식으로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상승이 못 나오고 뭐 결국은 좀 이렇게 Y가 됐는데, 어찌되었건 이 당시 때 모습이랑 지금 현재 HLB 수급이랑은 많이 비슷해 보여요. 이렇게 단기 박스권 돌파에 꼬리 장악 나오면서 거래 없이 꼬리 장악,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긴 합니다. 꼬리 장악에 어찌됐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다시 상향으로 좀 돼가고 있는, 약간 계단식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LB는 그동안 9만원 그리고 7만원 후반 이런 박스권을 좀 돌파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안도감이 있고요. 사실 LB가 요즘 유증 이슈 때문에 LB 관련주들이 좀 잘 못 갔어요. L생도 좀 살펴보시면 어찌되었건 L생도 LB 따라가니까 이런 박스권을 지키지를 못하고 유증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물론 또 시장이 하락한 것도 있죠. 분명히 있죠. 근데 얘도 좀 보시면,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런 박스권을 거의 좀 돌파해 보이지 않나요? L생도?
그래서 LB의 모습을 좀 LB의 모습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L생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박스권 하단부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넥사도 그래요. 넥사 역시 이러한 박스권의 모습이었다가 이 당시 때부터 LB가 유중 단계에 들어갔죠. 물론 그러면서 시장이 빠진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하단부의 단기 하단부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재차 이제 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넥사도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LB, L생, 넥사 모두 큰 박스권에서 이렇게 하방부를 벗어나서 윗동네로 좀 더 이사 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으로 보여지는 하루고요. 그다음에 HLB 파워는 나름 얘도 좀 비슷한데요. 이렇게 요런 박스권을 벗어나서 다시 요 큰 박스권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도 특징을 보시면 LB가 움직이면 올라가요. LB 관련주니까요. LB 그룹주니까요. 그런데 그 진회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를 믿고 투자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합니다만 엘파는 바이오주는 아닙니다. 이 점은 유념을 해주시고 매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되었건 글쎄요. 바이오 관련주는 아니어도 여태까지의 큰 흐름을 살펴보니까 엘파도 LB를 좀 따라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좀 보여졌고요. 그래서 이제 좀 총평을 좀 해드리자면 HLB 관련주들이 오늘 나름 기술적으로 단기 박스권 하단 부근을 넘어섰구나, 윗동네로 이사 가려고 하는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구나라는데 오늘 의의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4월달에 이제 글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요. 4월달도 벌써 2일입니다. 어제 1일, 오늘 2일. 좀 있으면 이제 또 중순이 되겠죠. 4월 중순이 되면 여태까지 유중 이슈에 좀 갇혀 있었는데 글쎄요. 1차 발행가에서 끝이 날지 아니면 2차 발행가에서 끝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큰 고비 하나죠. 1차 발행가가 그게 이제 좀 지나가고 나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좀 답답하고 막 체증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답답해. 조밀조밀 모여 있어가지고 이제 예전 이때처럼 시원한 고속도로 구간을 좀 만나봤으면 합니다. 지금은 글쎄 유중이라는 성장통을 겪고 있잖아요. 이렇게 답답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마무리되면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LB를 만나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